안녕하세요. 황병준입니다. 제 몇 주간 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요. 게을러서 그런가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 되니까 사람들이 놀러는 가겠죠. 어떻게든. 제주도는 거의 꽉 찼고 렌트할 차가 없고 그리고 운전기사, 택시기사를 대동해서 그렇게 움직이려도 돈이 5, 60만 원 달라 그러면서도 제주도도 가고 그냥 구석구석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애견샵을 하고 있잖아요. 애견샵은 이런 휴가철하고 명절 이런 때가 성수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데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맡기고 가잖아요. 맡기면서 미용도 맡기고 목욕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런 C19 사태가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1.5배, 2배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로도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올릴 정도로 제가 이제 1호점, 2호점을 왔다 갔다 해서 하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몸무게도 빠지고. 근데 이제 휴가철이 거의 끝났죠. 그래서 이제 좀 한가해져서 영상을 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과 이서윤 구류의 해빙을 실천하라. 돈의 속성과 해빙의 콜라보.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고 막 이러는 게 왜일까요? 재밌어서 하겠죠. 이게 이런 게 하는 게 재밌고 행복하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책들을 읽다 보면 부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일반인 사람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 별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돈이 많으니까 집에서 대대로 부자거나 갑자기 로또를 맞거나 운이 딱 터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 돈이 많으니까 행복한 거지 행복하다고 부자가 될 수는 없지 않아? 그럼 왜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왜 있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겠죠. 자기 스스로한테. 저는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 큰 부자가 못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우리나라에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은 다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식도 공부해보고 부동산도 공부해보고 직접 분양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다단계도 해보고 지금 애견샵도 제가 70가지 아이템으로 20년간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70가지 아이템에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을 텐데, 그거를 저는 돈이 들어오면 새로운 걸 계속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20년간 그렇게 해서 경험치로 따지면 50억에서 한 70억? 많게는 100억까지 그렇게 돈 쓴 경험, 물건을 유통한 경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겠죠. 근데 제가 딱 생각해서 보니까 제가 어떤 아이템을 딱 만났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거는 성공을 해요. 근데 이거 될지 안 될지 자신감이 없을 때 그냥 추진해버린 거는 그냥 쫄딱 망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저희가 카네기 처세술, 나포레옹 힐을 어떤 거 그런 거 누구보다도 제 나이 때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를 서서히 찾아가다가 딱 알고자 하는 핵심이 그 한 방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요번에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과 그리고 이서윤 구루가 쓴 해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결론을 딱 내렸죠. 이제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누구한테 또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둘 다 3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중요한 내용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속성에서는 한 30페이지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빙이라는 책에서는 20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가미해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김승호 회장님이 어떤 유튜브 동영상 이런 강의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강의를 한 내용, 책을 예전에 썼던 그 책 내용을 갖다가 다른 유튜버들이 막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이래서 그 해석이 틀린 해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마음 잡고 돈의 속성이라는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저도 그런 똑같은 유튜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 생각이나 그런 걸 그렇게 감히 안 해요. 그러니까 김승호 회장님의 쓴 책에서 밑줄 긋고 빨간 줄 긋은 거를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 사례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의 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서윤 구루의 해빙이란 책을 할 거예요. 연재할 거예요. 3, 4회 정도 분량은 나오겠죠.
뭐 하다가 재미없으면 제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부자가 되려면 돈의 속성과 그리고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이 책을 읽기 이전에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어떤 책이 있어요.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일본 작가도 썼고 미국 작가도 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은 주변 정리를 하래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99%는 쓸데없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소비를 했겠죠. 뭘 샀겠죠. 99%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물건 사는데 1,000원이라도 아껴요. 근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는 아끼지는 않아요. 지금서부터라도 자기 방안,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내가 3개월 동안에 하나도 써보지도 않은 물건이다. 그럼 버리세요. 그런 거에 자기의 영혼과 시간과 어떤 사고를 뺏기게 된답니다. 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버리고 버리다 보니까 저는 운동화가 2켤레, 구두 2켤레, 슬리퍼 2켤레. 슬리퍼도 강아지가 물어가지고 거의 거지같이 된 슬리퍼. 그리고 신고 다니고 그게 뭐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저 이 반팔 와이셔츠 이거 딱 2벌 있어요. 긴 거 와이셔츠 딱 2벌 있고요. 그렇게 해도 내가 뭐 옷을 뭐 못 입고 다닌다, 너무 누추하게 입고 다닌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하여튼 주변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다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저희 와이프도 그런데 택배를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근데 와이프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점점 택배 시키는 양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로 오는 거 어떤 물건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이내 안 쓴 거는 당신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펜도 저는 볼펜을 사본 적이 없어요. 제 돈으로. 왜 주변에서 굴러다니는 거 주워서 쓰면 돼요. 볼펜 다 굴러다니잖아요. 사무실이든 뭐든. 그리고 보면 이 연필꽂이에 제가 연필꽂이 보여드릴게요. 가위 하나, 볼펜 이거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칼 이런 걸 해도 충분히 여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글 쓰고 그러는데 지장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끄덕끄덕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집중을 못해요. 책상을 정리 못하는 사람 집중 못합니다. 그 효율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버리세요. 다 버려야지만이 큰 게 들어온답니다. 큰 게 들어올 공간을 마련했어요. 옷도 버리고 소모품도 버리고 쓸데없는 거 버리고 골프채 안 쓰는 거 버리고. 자, 그렇게 하세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옷 많이 버리세요. 입지도 않은 거 뭐 몇 년 동안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차고 입어본 적 있어요? 그거 한 번 입고 버릴 거 버리세요. 공간을 넓히세요. 그 공간에 여러분들의 행운과 돈이 들어온답니다. 이게 제가 미국 작가하고 일본 작가가 썼던 그 책이에요. 무조건 버려라. 이런 책의 제목들이 있어요. 버려야 한다. 자, 그런 다음에 다 버렸죠. 이제 주변 인맥이라든가 인맥도 버려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안 만난 사람은 안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는 친구 자주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사고방식이나 그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재밌고 편해서 만나는 거죠. 인맥도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명함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찾아보세요. 그 사람도 전화번호 다 바뀌어 있어요. 회사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인맥 정리하세요. 사람 많다고 제가 인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몇 명만 있어도 없어도 된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시작을 한다 마음만 먹는다 이 목표를 꼭 이뤄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김승호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간에 10년 사귀어온 사람, 5년 사귀어온 사람, 2년 사귀어온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게 되지 않는답니다. 최근 1년 안에 만났던 사람하고 사업 시작하게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업 파트너가 된대요. 어렸을 때 약속한 거 우리 꼭 친구야 나중에 너하고 딱 동업해가지고 우리도 참 GS 같은 거 LG 같은 거 만들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해도 친구들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하고 딴 일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돈의 속성 제가 밑줄 빨간 줄을 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나온 책들을 실제로는 돈을 벌어 본 적이 없는 이론가가 쓴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런 책을 저술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다. 정말 돈의 속성에 대해 잘 아는 자산가들은 그 비밀을 굳이 글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으로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다룬다. 그리고 이것을 각기 다른 능력으로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돈은 인격체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가로 열고 이자를 낳기도 한다.
술집이나 도박에 자산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돈은 인격체니까. 그래서 갑자기 돈, 뭐 땅 부자 됐다라 벼락 부자 된 사람, 술집이라든가 뭐 도박 이런데, 도박은 패가 망신의 어떤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속도 안 치고 해외여행 가도 카지노도 안 갑니다. 이 김승호 회장이 88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뭐 식료품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5번의 사업을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 인연을 만났는데 주식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있는 돈 그 피같이 벌었던 거기에 주식에다가 해가지고 계속 돈을 잃었는데, 그 사기꾼은 여러 사기꾼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한 사기꾼이 계속 이 사람을 우거먹어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 사람한테 뽑아볼 때 없을 때까지 뽑아먹는 게 사기꾼이에요. 한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저도 10몇 년간 한 사람한테 당했었어요. 그 못 헤어난다니까요. 왜? 요번에 실패했어도 저 사람이 요번에는 성공시켜주겠지, 이런 마음 자세로 쫓아갔대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 일은 그들과 동업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식도 많이 공부하고 주식도 해봤지만 올바른 경영자가 움직이는 회사, 다른 회사, 그런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사면 파는 게 아니랍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단타 많이 해요. 주식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1년이 딱 지나면 똔똔이라든가 10% 까졌네? 다 그래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랍니다. 주식은 그냥 사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연 이자율 6%의 복리로 5년간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5년 후에 1,300만 원을 받는다. 1,000만 원을 해서 복리를 받으면 5년 뒤에 1,300만 원, 이자를 30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으면 48만 8,502원을 받는다. 차이가 없는 듯 하지만 이미 20개월간의 이자를 추가로 받은 셈이다. 이게 복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10년으로 바꾸면 219만 3,967원이 되고 87개월간의 이자에 해당된다. 만약 이 상태를 20년간 지속한다면 원금보다 많은 1,100만 2,043원의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영리한 사람이면 이쯤에서 같은 복리 이자를 받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분기별로 나눠 받는 것이 더 좋고 월별로 이자를 받으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만약 집을 구매할 때 30년 상환 4% 복리로 3억 원의 융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은 9억 9천만 원이나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들, 뭐 강남에 있던 저기 시골 논바닥은 아니지만 시골의 어떤 도시가 있던 아파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기 현금으로 다 사지 않으면 그 돈은 당신 집이 아니에요. 명의만 당신 집이지 그 실소유자는 은행입니다. 우리 보통 5억 원짜리 30평짜리 아파트, 서울은 살고 싶지만 지방은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가지고 사잖아요. 80%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원금에 그 30년 뭐 이렇게 내잖아요. 허리 휘어질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집 한 채 사면.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년 상환 4% 복리로 3억 원을 융자받았을 때 자신이 총 낸 금액은 9억 9천만 원이다. 이거 계산해 본 적 없으시죠? 이런 거 계산 한번 해보셔야 돼요.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건 그 수입의 질이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좋다는 뜻이다. 질이 좋은 돈은 다른 돈을 잘 불러 모으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달 월급이 나오는 사람. 근데 한 달에 뭐 여름 장사해가지고 1,000만 원 딱 버는 사람. 이 사람하고는 돈의 질이 틀리다는 거죠. 저희가 매달 똑같은, 아니면 불어나면서 수입이 들어온다 딱 그러면 계획 같은 걸 세울 수가 있어요. 어디다 투자할 수 있고. 근데 10개월간 쫄쫄 굶다가 두 달 여름 장사 딱 해가지고 1년 먹고 산다.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2천만 원 벌었다 그래서 1,000만 원어치 뭐 주식 투자를 한다, 1,000만 원어치 뭘 산다 할 수가 없죠. 왜? 내년에 그 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직장 다니면 진짜 큰 실수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닐 수가 있잖아요. 기업 운영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비정규적인 돈은 정규적인 돈을 소유한 사람들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말 것이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목수 인테리어 하는 목수 있잖아요. 한 달 일당 많이 받을 때는 35만 원, 50만 원도 하루 일당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진짜 공사 많이 있고 그럴 때. 제가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분들 잘하는 목수 35만 원이고 그 밑에 시다가 30만 원이었었어요. 하루. 그러면 이분들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만 원이면 한 달이라면 1000만 원이네? 이거를 겨울에만 못하고 탁 하면은 1억이네? 이런 단순 계산을 하신다는 거죠. 아니요, 노는 날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때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을 다치면 또 일을 못합니다. 피곤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루에 일당 3, 40만 원 받는 사람보다 하루에 10만 원 받는 직장인이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많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 자연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 재상 증식이 그렇답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